자, 뭐 사양에 대해서는 굳이 이제 뭐 오늘 또 시간이 이렇게 뭐 긴 듯도 하지만 또 짧기 때문에 한번 쭉 그 자료 슬라이드 공유해드리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특징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이제 배터리가 원래 사양에는 이제 13분 정도 비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무래도 이제 이 확장 모듈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배터리의 사용 시간이 조금 더 줄어들게 되죠. 그래서 이 확장 모듈을 썼을 때는 13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. 한 8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 8분 정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낫고 또 게다가 이제 군집 비행을 하시면 8분이 아니라 한 2, 3분 쓰면 뭐 좀 힘들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실제로 이제 텔로 탤런트의 경우에는 20%인가 30% 정도의 배터리 잔량이 있을 때는 이륙이 안 됩니다. 뭐 명령을 보냈는데 희한하게 어떤 녀석이 뭐 안 올라온다든지 뭐 군집비행을 하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생겨요. 그러니까 지가 스스로 내려오는데 그럴 경우는 아 저건 배터리가 없구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텔로의 내부에는 이제 미리어드라고 하는 이제 메인 칩이 있는데 이게 인텔이 인수한 회사입니다. 이제 VPU라고도 하고 비전 프로세싱 유닛이 들어가 있는데 그 칩이 되게 뜨겁습니다. 그래서 방열판도 잘 이제 만들어져 있긴 하나 좀 뭐 한 1분, 2분 정도 이렇게 비행하고 뭐 좀 돌리다 보면 엄청 뜨겁습니다. 그래서 항상 그 온도와 배터리에 좀 민감하게 좀 주의를 좀 기울이시는 게 좀 그간에 이제 사용했을 때의 좀뭐 노하우 내지는 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이런 다양한 특징들이 있습니다. 텔로가 처음 나왔을 때는 사실은 이제 보급형 촬영용 뭐 드론이라고 이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워낙에 저렴한 가격 대비 사양 자체가 뭐 막강한 성능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교육 쪽에서 아주 다양한 좀뭐 이슈들을 몰이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교육적으로 지금 많이 쓰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뭐 이런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고요. 네, 그래서 이 센서들 뭐 아니면 다양한 오픈소스 하드웨어들이 있을 텐데 그거와 아까 이제 확장 모듈하고 연동을 해서 다양한 뭐 응용들 또 학생들과 어떤 교육 또 수업 뭐 이런 것들을 해보실 수 있는 가능성들을 이렇게 열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것들이 AI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얼굴을 인식하거나 또 얼굴을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뭐 쫓아오게 하는 팔로우 기능 같은 것들을 이제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. 뭐 딥러닝이라든지 뭐 머신 비전 쪽을 또 해보실 수가 있고 또 뭐 제스처를 인식을 해서 뭐 얘를 제어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가능하고 또 별도의 아까 이제 센서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얘를 손바닥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제어할 수 있는 이 영상 소개 영상들이 있는데 그 소개 영상에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뭐 ESP32는 한번 자료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찬가지고요. 네, 마찬가지고요. 그리고 이제 요 제품이 나오면서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뭐 다양한 이제 드론 대회들이 있는데 뭐 전기학회 같은 경우에는 매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미니 자율비행 드론 경진 대회를 지난 7, 8년 이상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텔로도 좀 많이 썼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예전에 이제 페럿에서 나온 제품도 썼었고 국내 제품도 좀 쓰고 있는데 그런 이제 대회에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AI 대회라든지 그리고 탤런트의 경우에는 이제 로보마스터 EP라고 하는 이제 지상 로봇하고 이 공중 로봇이 같이 이제 연동을 해서 뭐 어떤 액션 내지는 뭐 미션을 수행하는 그런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. 아마 저희도 이제 준비가 곧 되면 아마 올해 말이나 올해 말은 좀 힘들 수 있겠네요. 뭐 내년 초쯤에는 이 텔로 탤런트를 이용한 미로 경주 대회를 좀 한번 열어보고 싶은 게 사실은 희망입니다. 예전 저는 학생 때 마이크로마우스라는 대회를 준비했었다가 뭐 참가를 못했었는데 작은 이제 G 형태의 로봇을 이용해서 미로를 찾는 그런 대회가 있습니다. 근데 텔로 탤런트를 활용하면 이제 3차원 공간상 공중에서
미로를 찾게끔 하는 그런 대회를 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슈퍼트랙과 저희 드론학교가 같이 아마 공동으로 대회를 만들어 보는 것도 여러 좀 이런 분위기를 좀 띄울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지금 텔로의 경우에는 다양한 어떤 코딩 방법들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뭐 스크래치, 오늘 또 스크래치 어떻게 보면 연장선인 마인드 플러스라든지 또 아두이노 기반으로 하면 이제 위에 그 확장 키트에는 ESP3이라고 하는 오픈소스 하드웨어가 있다 보니까 오픈소스 하드웨어를 아두이노 기반으로 코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파이썬으로도 코딩이 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사용하는 밑에 보시면은 이제 칩 위에 이제 파이썬이 올라가 있는데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? 그 마이크로 파이썬이라고 이제 이름이 되어 있는데 마이크로 파이썬 형태로도 코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저는 아직 못 해봤고요. 그다음에 텔로 정품 앱은 아니지만 이제 텔로가 처음 나오던 당시에 텔로 에듀라고 하는 앱을 만든 회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공식적으로 서로 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텔로 에듀라고 하는 앱을 통해서 코딩도 가능하시고, 그러니까 스마트폰만 있을 때 스마트폰으로 교육을 좀 충분히 가능하시고, 드론블록스는 이제 해외 업체, 특히 이제 미국 업체인데 여기에서도 텔로를 지원을 해서 좀 코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예, 이런 화면을 좀 갖고 있고요. 그리고 추후에 저희가 이제 텔로 에듀앱을 통해서도 군집 비행하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드론블록스고요. 네, 그러면 이제 군집 비행에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릴 텐데, 텔로 에듀부터 이제 군집 비행이 사실 가능했었고요. 그 에듀를 통해서 군집 비행을 할 때는 저희는 이런 지금 GitHub에 이제 올라가 있는데 텔로 포메이션일 겁니다. 아마 그 GitHub에 있는데 멀티텔로 내지는 뭐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는 파일들을 이용해서 또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요 밑에 보시면 예제형 코드라고 써 있는데 되게 단순합니다. 되게 단순한 어떤 스크립트 형태로 이렇게 코딩을 해서 군집 비행을 할 수 있는. 근데 저희도 이제 교육을 좀 이거 가지고 좀 많이 해봤는데 사실은 이제 좀 한계가 너무 많아요. 한계가 명확하고 또 너무 많고 한번 보여주기로서는 괜찮지만 그 다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 좀 되게 좀 애매한 그런 방법들이었어요. 그런데 지금 이제 텔로 에듀도 익스펜션 키트를 이제 별도로 구매하셔서 위에 이제 커버도 이제 바꿀 수가 있는데 교체를 해서 하신다고 하면 그 위치 포지셔닝 없이 군집 비행도 할 수 있겠지만 또 저희가 이제 슈퍼트랙에서 지금 판매하고 계신 이런 정식 명칭은 이제 플라이트 맵도 있지만 플라이트 맵에 그 발광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루미센트 플라이트 맵입니다. 그래서 얘는 이제 글로벌리하게 지금 판매가 되는 버전으로 알고 있고요. 이 플라이트 맵과 텔로 에듀에 또 이 확장 키트를 이제 적용을 하시면 텔로 에듀도 충분히 이제 군집 비행을 하실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되고 저는 실제 아직은 그렇게는 못 해봤고 우선은 탤런트 가지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지금 오늘 소개드릴 주 내용은 이제 텔로 탤런트를 이용해서 마인드 플러스를 가지고 이제 해보는 내용일 거고요.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군집 비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이제 그림으로 좀 표현이 되어 있고요. 왼쪽에는 원 그림에는 없는데 저희가 텔로 에듀도 한번 넣어봤습니다.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익스펜션 키트에 있는 오픈소스 컨트롤러를 장착을 해서 하시면 텔로 에듀도 군집 비행이 충분히 가능하고요. 자, 그리고